일반 우유와 가장 비슷한 거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이 녀석! 거의 일반 우유 아닌가요? 모르겠다. 석 사장의 선택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 사장입니다. 요새 우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앞으로 더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새 안 오르는 게 사실 없어요. 환율도 오르지 물가도 오르지 안 오르는 건 내 주식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유 가격이 오르면 가장 괴로운 건 카페 사장님들이죠. 비싸도 안 쓸 수가 없는 게 바로 우유예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대체제를 막 찾아보는데 그 대체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멸균 우유죠. 실제로 멸균 우유 수입량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멸균 우유 10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얘를 오늘 다 비교를 해보고 카페에서 사용해도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이 멸균 우유 10가지를 다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일단 제가 이 뒤에 성분표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원산지부터 가격, 그리고 이제 맛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 지방이 좀 높으면 약간 좀 고소하고 풍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약간 짭짤한 그런 맛, 당, 달달한, 단백질도 이제 담백한 그런 맛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입에서 느낄 정도의 엄청나게 큰 차이는 있지 않거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성분은.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일단 맛을 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또 제 입맛도 다르고, 우유도 사실 제가 맛본 우유랑 여러분들이 맛본 우유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은 브랜드라도 이게 어느 공장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유 맛이 좀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랑 여러분이 느낀 바랑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것 좀 이해를 하시고 그냥 편히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감밀크, 이름만 보면 얘가 1등이죠. 그 갓이잖아, 갓. 얘는 폴란드 우유입니다. 폴란드 우유. 이 10개 중에 폴란드 우유가 5가지예요. 그리고 독일, 호주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 우유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찾아볼 우유는 여기서 제일 맛있고 제일 고소하고 그런 우유는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의 목적은 뭐죠? 대체! 정답. 멸균 우유를 사용했을 때 과연 대체 가능하냐? 대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반 우유랑 제일 비슷한 우유를 찾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제일 비슷한 우유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게 오늘의 목적이죠. 감밀크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고 멸균 우유의 특유의 그 분유향, 치즈향 같은 거는 강하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약간의 고소함이 있다. 그게 뭔가 되게 특징적인 그런 게 있다기보다 그냥 무난한, 그냥 반에서 보면은 막 공부도 한 중간쯤 하고 운동도 중간쯤 하고, 그래서 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한 그런 아이, 그런 아이의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로이키입니다. 로이키. 얘는 이제 딱 봐도 이 폴란드 처자가 막 춤을 추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지방이 3.2예요. 좋은 건가요? 되게 크게 써 있어가지고. 모든 우유의 지방 함량을 제일 크게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지방이 그만큼 이제 풍미나 그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 다른 녀석들은 이 한 가지 무지방 우유 빼고는 다 3.5 정도인데 얘는 3.2. 약간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얘는 엄청 거부스럽진 않지만 약간의 그런 치즈향이 나서, 보시면 여기 네스퀵 그림이 있는데 왜 있는 거지? 네스킥이랑 타먹으면 맛있다고 하는 거겠지? 제 생각도 이렇게 약간 치즈향이 나면서 초코가 들어가면은 그 풍미가 그냥 일반 우유보다는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 감밀크랑 로이키가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덜 멸균 우유 같았어요. 아, 얘네들이?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각각의 향이 있고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감밀크랑 로이키는 그냥 깔끔하다. 뭐 10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앞에 거에 뭘 먹느냐에 따라서 뒤에 거의 맛이 이게 달라지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네. 멸균 우유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럽이나 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 라떼에는 일반 우유를 쓰고, 바닐라 라떼나 말차 라떼나 이렇게 이제 다른 재료가 들어가는 데는 멸균 우유를 사용하는 그런 카페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실제로 카페에서 달고나 라떼는 멸균 우유를 사용했었거든요. 달고나가 우유가 되게 달잖아. 이 강한 단맛과 일반 우유가 들어가면 이 우유가 너무 맹맹하고 싱겁게 느껴져서 오히려 좀 치즈향이 강한 멸균 우유를 쓰니까 훨씬 달고나 라떼는 맛있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멸균 우유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은 꼭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데일리스타. 얘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캡이 없어요. 상당히 좀 불편하긴 합니다. 얘는 이제 독일 우유고요. 얘는 분유향, 치즈향, 멸균 우유의 특유의 향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살짝 있긴 있어. 일반 우유랑 약간 살짝 비슷하고 좀 깔끔한 맛이긴 한데 끝맛이 좀 맹맹한, 약간 바디감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얘도 워낙 무난무난하기 때문에 이 일반 우유를 대체할 거면은 그 나쁜 선택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주 살짝 멸균 우유구나. 살짝 멸균 우유. 비교해보니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덴 버거, 독일 우유고요. 패키지만 봐도 이게 소가 굉장히 행복해 보이잖아요.
술 먹고 자란 그런 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그런 것까지 제가 조사를 못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소가 어떤 사료를 먹었냐에 따라서 이 우유 맛이 달라집니다. 그 당연한 얘기죠. 어차피 이게 우유는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그런 제품이 아니잖아요. 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소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목초를 먹인 우유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약간 초록빛이 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 올덴버거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살짝 있으면서 분유 향이 살짝 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소를 방목해서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의 풀냄새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 녀석입니다. 네, 오스트레리아스. 이름 그대로 호주에서 온 우유고요. 색감이 약간 두유 색깔 아니면 오트밀 우유 그런 색감이 좀 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여기서 이제 지방이 없어요. 무지방 우유입니다. 지방이 없어서 그런지 약간의 좀 밍밍함은 좀 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게 고소한데 어떤 고소함이냐면 곡물의 고소함? 약간 그런 고소함이 좀 느껴집니다. 얘가 먹는 게 사료가 곡물인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곡물의 고소함이 좀 느끼면서 지방이 없어 약간 좀 밍밍하다. 피넛 라떼라든지 커피 중에 이제 헤이즐넛 라떼? 그런 데 들어가도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가격이 2,000원이 넘어갑니다. 뭐 가격 얘기할 거면 여기 폴스에서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일단 이 가격은 제가 이거 한 개씩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구매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박스채로 구매하시면 이 가격보다 좀 더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이 가격은 최저가는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 우리가 멸균 우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우유가 비싸서 이 이유가 가장 큰데 2,000원이 좀 넘어가면 굳이? 라는 생각이 또 안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가격이 좀 그렇다. 근데 이 녀석 폴스 가격이 무려 2,700원. 거의 일반 우유 아닌가요? 카페에서 납품받는 가격도 이렇게 비싸진 않죠. 근데 얘는 비싼 만큼의 맛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바디감이 좀 좋아요. 이게 되게 묵직한 게 이 우유 중에 그 3대 500을 칠만한 그런 3대 500 모르죠? 몰라요. 이게 아는 사람만 웃긴 건데 언더아머를 입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되게 좀 묵직해요. 바디감이 제일 좋고 고소함도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맛있는 멸균우유를 찾으라 그러면은 저는 이거 를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류가 5.2예요.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당도도 달달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코코넛 향 같은 게 맞아. 나는 것 같아서 그게 들어갔나 싶었어요. 코코넛 향이 좀 있어요. 독일에서 코코넛을 먹였는 아니면 이 우유를 짠 젖소가 개인적으로 코코넛을 좋아해서 그럴 리는 없겠죠. 그리고 서울 우유입니다. 유일하게 오늘 준비한 우유 중에 한국 우유죠. 일단 서울 우유는 진짜 멸균 우유다. 진짜 멸균이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멸균은 이거다. 그런 멸균 우유의 향과 맛이 그냥 다 나는 그런 우유입니다. 가격도 저렴하진 않아요. 2,290원. 그리고 이건 뭐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얘도 이제 그 캡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다. 멸균 우유 맛이 좀 제일 강해서 그냥 일반 우유 대체해서 쓰기에는 좀 제일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맛 평가를 좀 하고 있지만 아무리 여기서 맛있고 일반 우유보다 더 고소하고 맛있는 우유가 있다고 해도 카페에서 사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긴 합니다. 왜요? 멸균 우유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 일단 손님들이. 맞아, 뭐 싼 우유 같은 느낌. 그래서 싼 거 쓰네 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딱 들어가서 그 카페에서 멸균 우유 쓰면은 안 간다는 손님들도 계세요. 이 우유가 너무 비싸가지고 멸균 우유를 대체제로 좀 찾고는 있지만 이게 맛과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인식의 문제로 바꾸긴 또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멸균 우유가 안 좋아요, 진짜? 그냥 영양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해요. 몸에 좋기 위해서 멸균 우유는 안 먹고 일반 우유를 먹겠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밀키스마입니다. 밀키스마. 얘는 제가 이거 맛있다는 사장님들이 좀 계셔서 굉장히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맛을 보려고 했는데 부유물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부유물이 살짝 막 이렇게 막 떠다녀요. 근데 이게 멸균 우유 중에 가끔 이렇게 부유물이 떠다니는 게 이제 처닝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런 유제품을 막 많이 흔들리거나 이러면 이게 덩어리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생크림을 열심히 병에 넣고 흔들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버터가 돼요. 그런 현상이라고는 해요. 근데 약간 먹어보니까 이게 약간 요거트와 코만 그런 맛이 나서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제가 먹어보는 게 정확한 맛 표현이 좀 불가능하겠다. 아쉽게도 오늘은 얘는 맛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밀키스마를 드셔보셨거나 카페에서 사용하시는 사장님 계시면은 맛이 어떤지 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꼭 먹어볼게요. 그 다음에 물레코비타. 이 녀석은 멸균우유의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달고나 라떼 했을 때
제가 사용했던 그 우유거든요. 물레코비타 우유가 약간의 치즈향이 있어서 때를 만들어 먹기에는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 다른 재료랑 섞였을 때 오히려 그런 음료의 풍미를 좀 더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런 녀석이죠. 이거 드셔보셨어요? 맛이 어때요? 이거 미숫가루 타 먹으면 되게 맛있겠는데? 그 생각했고 약간 고소한 맛이 있어서 그런지 허미프레이크 있잖아요. 그 시리얼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겠는데?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얼 용도로. 시리얼용으로. 이거 가져가서 드세요. 마지막으로 이 녀석입니다. 파카디아. 특징인 게 나트륨이 다른 거에 거의 2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짠가라는 생각에 들어서 먹어봤지만 뭐 그렇게 뭐 짜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우유가 좀 더 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비교하려고 메일 우유도 옆에 갖다 놨는데 우리나라 우유가 약간 좀 짭짤한 맛이 좀 있고 얘는 나트륨이 높지만 짭짤한 맛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이제 멸균 우유의 그런 특유의 향 그건 좀 강한 편입니다. 일반 우유로 대체하기에는 얘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도 약간 이것은 멸균 우유다 이걸 느꼈고요. 대신 풍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멸균 우유 특유의 그런 풍미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런 풍미를. 제가 막 이렇게 맛 평가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느낀 거는 멸균 우유가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특징이 좀 다르지만 고소하기도 하고 바디감이 있기도 하고 이걸 잘 활용하면은 괜찮은 음료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적이 있죠. 일반 우유와 가장 비슷한 거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석 사장의 선택은 잠깐 다시 한 번씩 먹어볼게. 이게 지금 찾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다 멸균 우유의 맛이 나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멸균 우유는 그냥 멸균 우유의 맛이 나긴 난다.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우유랑 그나마 제일 좀 비슷하다. 제 선택은 감밀크. 감밀크입니다. 감밀크가 특징적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약간 그런 특징이라서 그런지 거부감이 좀 제일 덜할 수 있겠다. 어떤 게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요. 아 진짜? 네. 감밀크? 네. 따라한 거 아니야? 아니요. 다 멸균 우유 같지만 상대적으로 그 특징이 좀 많이 빠져 있다. 그냥 깔끔하네. 역시 가시였다. 멸균 우유 10개를 갖다 놓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맛의 특징이 있고 다 매력이 참 다른 그런 우유들이었어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멸균 우유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몇 개를 보시고 테스트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감밀크? 데일리스타. 땡!